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창원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23강이고요. 자료구조 네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 할 거는 데이터 로우랑 데이터 테이블이랑 데이터 셋이라는 놈인데요. 기존에 했던 것들 보면은 처음에 이제 큐랑 스택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구조, 이제 뭐 순차적으로 쭉 어레이처럼 생긴 리스트 구조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키밸류 값, 이제 두 줄 있는 거죠. 그림으로 따지면은 두 줄 있는 거죠. 키 한 줄 있고 밸류 한 줄 있고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값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자료 구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 테이블 형태에 대한 자료 구조를 하려다 보니까 이 테이블에 대한 형태를 만들고 나면은 한 줄씩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 줄에 대한 형태를 만드는 녀석이 바로 데이터 로우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녀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데이터 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 테이블을 먼저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엑셀 같은 보통 테이블 형태의 자료, 보통 엑셀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SQL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DB 형태의 데이터들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도 많이 쓰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 테이블에 대한 자료를 주고받을 때 쓰는 녀석이 데이터 테이블, 자료를 저장하는 녀석이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로우 값, 한 줄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쏙 빼가지고 한 줄만 만들 수 있는 녀석이 데이터 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테이블들을 여러 개를 모아놓은 거를 바로 데이터 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저 아는 부장님이 계속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테이블이랑 데이터셋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데 데이터셋을 좀 더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테이블들에 대한 집합을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테이블을 억지로 집어넣어 가지고 저장하고 이런 작업은 보통 잘 안 하고요. DB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셋 쪽에다가 집어넣다가 거기서 필요한 테이블만 빼고 뭐 이런 작업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셋이라는 놈이 있고 테이블이라는 놈이 있고 로우라는 놈이 있다. 근데 주로 이제 메인이 되는 녀석은 데이터 테이블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요. 이번 강의는 뭘 만들어 볼 거냐면 학생 기록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학생 반이 몇 개가 있고 그 반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저장했다가 뭐 삭제했다가 할 수 있는 간단한 DB랑 연동은 안 할 거라서 프로그램을 끄면은 뭐 다 날아가기는 할 건데 그냥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이렇게 보통 이제 4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넣을 때도 많이 하고요. 생각보다 자주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간단해 보이지만 해보면 괜찮겠죠? 여기 반이 한 3개 정도 있고요. 1반, 2반, 3반.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름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성별을 체크를 할 거고 여기다가 뭐 잘생김 뭐 이런 특징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은 여기에서 1반에 대한 이름을 보려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반에 있는 친구를 하나 등록을 하면 요섭이 노래를 잘함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1반 말고 2반에 가면은 뭐 이렇게 이 친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거를 삭제를 하게 되면은 행을 선택하고 삭제를 하면 행도 지울 수 있고 그 이 테이블들을 가지고 있는 전체에 대한 데이터 셋도 하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셋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한 줄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데이터 로우도 있고 이걸 집어넣는 테이블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따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만 보셔도 손댈 게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할게요. 벌써 4분이 지났네요. 이게 제가 보면은 요번에 이름 만들 때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땄는데 이렇게 따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클래스명으로 따게 되면은 뭘 하나 더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 참조 에러 같은 거 막 뜨기 때문에 어, 이렇게 뒤에 뭐 더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요새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 조금
정신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일도 많고 막 애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버벅대는데 꼭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하죠. 잠깐만요. 지금 다 멈췄는데 뻑뻑뻑뻑뻑뻑 컴퓨터가 말썽이네요. 자, 넘어온 것 같습니다. 너무 안 나오네. 저거라도 사야 뭘. 자, 지금 막 난리가 났네요.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힘들어하네요. 한 1분 넘게 먹었는데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편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쭉 찍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안 나서 편집을 못 하는 거고요. 제가 원래 예전 전공은 멀티미디어였기 때문에 편집을 못 하진 않아요. 바꿨긴 하지만 일단은 그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 안에다가 그냥 넣으면은 이제 라벨 넣고 막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여기다가 라벨 넣고 뭐 여기 텍스트 박스 넣고 콤보 박스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삐뚤삐뚤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테이블 레이아웃 판넬을 한번 넣어가지고요. 테이블을 만들게요. 테이블을 만들면 깔끔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열은 두 줄이 들어갈 거고요. 행은 4칸 들어가면 되겠죠. 4칸 넣고요. 그 다음에 행은 다 똑같은 크기로 만들면 되니까 다 백분율 다 50%로 기본이 50%라서 그냥 50% 잡은 거고요. 다른 걸로 해줘도 돼요. 그리고 이 사이즈는 같이 늘어나는데 이 앞에 라벨 쪽은 크게 바뀔 게 없으니까 라벨 쪽에다가 열 편집할 때 라벨 크기는 맞춰 놓을게요. 얘는 절대치로해서 한 70 정도 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지라면 좀 더 늘리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라벨을 먼저 집어넣고요. 라벨을 하나 집어넣고 이름은 반 딸 거고 얘는 도킹을 시킬 건데 조금 이따 도킹을 시키고요. 복사 다 하고 텍스트는 맨 끝으로 붙일 거예요. 그리고 얘를 끌어다가 하나 더 넣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하나 더 넣고 다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름을 뭘 지을 거냐면 뭐냐 텍스트 여기다가 이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성별 이게 그림 그리는 것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간이 보통 한 40% 정도는 먹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만들려고 다 찍고 한 번에 바꾸려고 일부러 복사해서 미리 쓴 거고요. 이제 도킹 시키면 되겠죠. 도킹. 네, 그러면은 아까 우측 가운데 정렬을 했기 때문에 가운데로 쭉 몰릴 거고요. 요거 크기가 좀 크다 싶으면은 조금 줄여주시면은 비율에 맞게 예쁘게 좀 줄어들 거고요. 이것도 크기 나중에 바꾸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것들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다가는 반에다가는 콤보 박스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 쪽에다가는 텍스트 박스. 그 다음에 좀 줄일게요. 어차피 반 뭐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름 들어갈 크기만큼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예전부터 하려고 그랬던 건데 라디오 버튼이 있어요. 라디오 버튼을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요 안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뭘 집어넣을 거냐면 판넬을 먼저 집어넣을 거예요. 판넬을 집어넣고요. 이 판넬 위에다가 라벨을 다시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라벨이 아니고 여기 라디오 버튼을. 라디오 버튼은 저희 이제 웹 쪽이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미지 2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미지가 아니고 이렇게 선택 버튼 같은 거. 그거 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기 쪽에는 텍스트 박스를 하나 더 만들고 얘는 좀 길게 잡아도 되겠죠. 특기는 길게 적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얘네들을 좀 정할게요. 여기 보면은 저희 속성 값들이 있는데 네임은 이거 적으면 되고 텍스트는 일반을 미리 선택해 놓을 거기 때문에 일반이라고 해놓으면 되고 아이템은 1, 2, 3반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맞춰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귀찮으시면은 제가 올려드리는 거 받아서 하시면 돼요. 받아서 하시면 굳이 하실 필요 없죠. UI 간단한 것들은. 그러니까 익히실 필요 없으신 분들은 굳이 막 이거를 그리는데 시간을 들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C박스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료 같은 거 가지고 있으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받아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T박스, 레지. 안 헷갈리려고 여기 있는 건 다 레지스트리라고 등록해놨어요. 요거는 라디오 버튼. 라디오, REG. 성별은 남자. 적어주시면 돼요. UI 보고 똑같이 만들어 보시는 것도, UI만 보고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메일 적어주고 여기에 특기 부분에다가 레퍼런스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일단 반만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 이 등록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등록하는 부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1반, 2반, 3반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다 이름을 적을 수 있고 남자든 여자든 라디오 버튼은 묶이면은 선택하는 대로 하나만 선택이 되게 자동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넣어주시면 돼요. 특기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크기만 맞추고 밑에 뭐가 있냐면 버튼이 하나 있죠. 버튼 하나 추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크기가 끌어다 놔야지. 왜냐면 큰 버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본 버튼은 이게 뭐 이미지랑 뭐 색상이랑 뭐 이렇게도 좀 바꾸려고 했었는데 컨트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시간을 일부러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했다가 지웠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쪽에다가 뭘 할 거냐면 요 밑부분은 했죠. 요만큼 된 거예요 지금. 밑에는 조금 더 간단한데 밑에는 따지고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만 넣으면 되죠. 밑에도 빠르게 만들어 보시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그룹박스 찾는 게 더 힘드네. 그룹박스 하나 더 넣고요. 여기는 여기까지는 이제 등록하는 부분이었고요. 위쪽은 여기부터는 이제 보여주는 부분을 만들 거예요. 이거는 내용 거리 보여주는 부분을 만들 거고요. 보여주는 부분은 내나 콤보 박스 하나에서 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니까 반 선택하는 부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뷰, 데이터 그리드 뷰 하나 넣어가지고 기존에는 보면 라벨이랑 뭐 이런 걸 넣었잖아요. 이번에는 테이블을 통째로 여기다가 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더 내려도 되겠네.
테이블을 통째로 밀어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줄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삭제하는 부분, 보통 이제 자료 등록하는 데라든지 보면 생성, 수정, 삭제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수정까지 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뭐 해도 되는데 조금 더 걸리니까 삭제만 바로 만들게요. 간단한 부분들만. 그래서 이름들은 뭘 딸 거냐면, 이번에는 뷰에 대해서 만들 거니까 데이터 딜리트 하나 만들고요. 여기는 컬렉션은 안 넣어줬는데, 넣어줬나? 안 넣어줬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네, 여기도 컬렉션 넣어줘야 돼. UI 보시면 적어놨죠? 여기에도 있어요. 아이템 안에 보면은 컬렉션 넣어주셔야 됩니다. 컬렉션에 대한. 여기도 1반, 2반, 3반 다 넣어주고, 일부러 처음에 얘는 선택을 안 했어요. 시작할 때 클릭 이벤트를 하나 더 줘가지고 선택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벤트성으로 받아올 거라서 일부러 뺐어요. 이거는 넣어주시려면 넣어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넣었을 때 데이터 처리를 해주는 부분을 하나 더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DGView, Info, 데이터 그리드 뷰, DIW, 정보, 인포메이션. 자, 이렇게 하면은 UI를 다 만들었습니다. 빠르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걸렸지? 15분 걸렸네요, 딱. 이거 다 하면 30분, 40분 걸리겠네요, 이것도. 이렇게 하고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부터 짤 건데, 제일 처음에, 얘는 보면은, 이벤트 들어가는 구간이 생각해보면은, 여기 등록하면, 더블 클릭할 때 등록하면은 등록 이벤트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삭제할 때 데이터 삭제하는 부분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할 때, 실행 한번 해볼게요. 제가 기존에 다 만든 거를 실행한 건데, 실행해보면 여기다가 이름 막 적을 거잖아요. 이때는 뭐 이벤트가 필요 없을 거고요. 여기에 등록을 딱 눌렀을 때 이벤트가 하나 들어갈 거예요. 요거를 테이블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때 이벤트가 들어갈 거고요. 얘가 1반, 2반, 3반 중에 하나 선택이 되면 화면에 보여주는 이벤트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 하나 들어갈 거고, 얘를 선택하면은, 선택한 다음에 삭제를 하면 삭제되는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세 군데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얘도 더블 클릭을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셀렉트 인덱스가 바뀌었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까 여기 내용물을 바뀌었을 때, 요 안에 있는 내용을 다른 걸 선택했을 때 자동으로 이벤트가 들어가니까 이벤트 요거 3개를 따시면 되고요. 일단 이벤트는 처음에 테이블에 등록을 할 건데, 우리가 지금 데이터셋이라는 놈에다가 메인으로 등록을 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거 뭐냐면 반 전체에 대한, 학급들에 대한 반들에 대한 학급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데이터셋, 데이터들의 모음이죠. 세트죠. 세트, 데이터 세트.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할 때 클릭했을 때 등록을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일단 데이터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고요. 한 반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예요. 요거는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기본 형태를 F1을 딱 누르면은 MSDN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설명서가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데이터 테이블을 어떻게 쓰는지, 데이터 테이블 클래스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쭉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C샵에 대해서 쓸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쭉 나오는데, 이거 보고 만드시면 돼요. 결론은. 근데 이게 내가 이거 보고 만들었던 것 같은데, 테이블 만들고 테이블 네임 만들고 뭐 이런 식인데, 제가 봤던 거랑 좀 이걸 보고 했었는데 뭘 봤는지 모르겠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테이블 컬럼을 만들어야 되고, 테이블을 선언을 했으니까 테이블을 생성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 테이블을 new 해가지고 테이블을 생성을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테이블 이름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테이블 이름은 뭘 줄 거냐면 반 이름을 주면 돼요. 반 이름. 그래서 cbox regist 클래스에 대해서 텍스트명 그대로 따주면 되겠죠. cbox regist 클래스 텍스트. 요 그대로 따주면 테이블이 하나 생길 거고요. 테이블에 대한 이름도 생길 거예요. 이제 껍데기에 대한, 그러니까 뭐 네모난 테이블 하나 생기고 요거 테이블 이름을 붙인 거죠. 지금 붙이는데 안에 지금 컬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컬럼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클래스 컬럼을 하나 만들 거예요. 데이터 컬럼을 만들 건데 여기에 보면은 컬럼 이름이랑 데이터 타입을 뭘 가져갈 건지 나오죠. 컬럼 이름을 이걸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우리 타입 오브 많이 쓰던 거 type 오브 타입 오브 많이 쓰던 건데 이 타입은 뭘 할 거냐면 스트링 형태로 해서 여기 보면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요 컬럼 행을 만드는 거죠. 여기 보면은 네임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요 네임이 저희가 컬럼 만들 때 지정했던 네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타입이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형에 대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어넣을 테이블에 집어넣을. 요거는 지금 다 스트링 형태로 뿌렸는데 여기서 받아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받아오는 형태. 뭐 일단 다 스트링 형태로 받을 거긴 한데 여기는. 그리고 두 번째 테이블은 뭘 딸 거냐면 성별을 따겠죠. 성별 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성별 넣어줬었고 이것도 스트링 형태로 딸 거고요. 그냥 테이블이라서. 그 다음에 원래는 이거 db를 만들어 놓고요. db를 가지고 오는 형태로 많이 쓰는데 뭐 이것도 알아야 되니까요. 테이블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컬럼 만들어 놓은 컬럼 있잖아요. 컬럼을 추가할 거예요. 그대로 했죠.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이 테이블에 이름까지 붙여놨으니까 이 테이블에다가 여기에 만들어 놓은 컬럼들을 추가를 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컬럼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 하나 추가할 때마다 여기 한 줄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세로 줄이 한 줄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컬럼 추가, 컬럼 추가, 컬럼 추가. 로우는 없으니까, 이 행은 없으니까 열만 이렇게 껍데기만 딱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추가를 해놓은 상태고요. 컬럼 추가를 다 했으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로우를 만들어야 되겠죠. 테이블 껍데기를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자료를 등록한다고 보시면 돼요. 등록할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거죠. 자료를 등록하는 거죠. 자료 등록하는 거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 로우라는 놈이 하나 있었죠. 데이터 로우를 만들 거고요. 데이터 테이블 만들어 놓은 테이블에서 새로운 행을 추가를 하면 돼요. 이 테이블 지금 만드는 컬럼까지 다 만들어 놓은 테이블에서 새로운 행을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우리 컬럼에 대한 지금 데이터들은 다 가지고 오거든요. 여기다 뭘 넣을 거냐면 로우에서 우리가 이름을 다 정했잖아요. 여기 이 이름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 이름에다가 tbox name text 이름으로 이게 스트링 형태로 돼 있는 데이터니까 이게 스트링 형태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만들어 놨던 이걸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로우를 new 로우를 함으로써 해서 여기에 있는 컬럼도 가지고 오고 얘도 있을 거고요. 얘도 있을 거예요. 불러오면 다 바로 불러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별도 따면 되겠죠. 성별도 따가지고 딸 건데 여기에 보면은 성별 쪽은 라디오 박스를 넣었잖아요. 라디오 박스. 라디오 버튼을 넣었잖아요. 라디오 버튼을 넣었으니까 라디오 버튼을 가지고 올 거예요. 이것도 역시 라디오 버튼에서 요거 라디오 버튼에서 남자가 선택이 됐으면 체크드가 됐으면 여기 보시면은 체크드가 됐으면인데 여기 보시면은 불 형태로 true false 형태로 갖고 오거든요. 선택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남자가 선택이 됐으면 여기다가는 남자 적어주면 되죠. 남자
그 다음에 그냥 두 개밖에 없으니까 else로 따도 되고요. 아니면은 else if에서 확실히 따주셔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근데 뭐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라디오 버튼 자체가 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남자가 선택이 돼 있으면 남자를 넣어줄 거고요. 여자가 선택이 돼 있으면 여자를 넣어줄 거예요. 그럼 얘도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우에서 레퍼런스 특기 부분을 보시면 여기 얘도 tbox 레이지 tbox 레이지 레퍼런스 텍스트 그냥 텍스트 박스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다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로우까지 생성했어요. 그러면은 생성된 로우를 테이블에 등록해주면 되겠죠. 테이블에 그냥 넣어주면 돼요. 데이터 테이블 점 로우에다가 애들을 시키겠습니다. 그대로 뭐를 로우 시킬 거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행을 입력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났어요. 이거 다 넣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등록한 테이블이 쭉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테이블을 생성해서 데이터를 등록하는 데까지예요. 요거는 보통 구조로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뭘 할 거냐면 등록은 했어요. 그럼 테이블이 하나 있을 거고요. 이거를 데이터 셋에다가 테이블을 등록을 시키면 돼요. 똑같아요. 지금 거의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데이터 테이블에 로우를 등록을 하겠다. 여기도 보면 데이터 테이블에 컬럼을 등록을 하겠다. 여기도 보면 데이터 셋에 테이블을 등록을 하겠다. 똑같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딱 타면은 데이터 셋이라는 놈 여기 위에 만들었던 데이터 셋에 테이블 데이터가 하나 등록이 되거든요. 실행을 하고 뭐 아무거나 찍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등록을 하면 여기 보면은 데이터 테이블에 테이블 이름은 일반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생겼고요. 여기에 컬럼은 네임이랑 섹스랑 레퍼런스 이렇게 3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네임에는 뭐 들어갔고 아까 적었던 텍스트 박스에 적었던 거 그 다음에 성별에는 아까 라디오 버튼 체크했던 남자가 들어갔고 레퍼런스는 뭐 아까 적었던 텍스트 박스에 적었던 값이 다 들어갔어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테이블이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셋에 보면은 이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여기 테이블까지 표시가 되죠. 데이터 셋에. 데이터 셋에 테이블 안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반을 하나 더 해가지고 2반에 있는 데이터도 하나 등록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테이블은 2반 테이블이 하나 있죠. 그리고 데이터 셋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그러니까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림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거 위에 거 여기 테이블을 저희가 각자 만들었고 데이터 셋에다 집어넣었죠. 데이터 셋에 각자 보여줬어요. 그래서 데이터 셋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뭘 할 거냐면 요거를 선택하면 여기 화면에 뿌릴 거예요. 화면에 뿌릴 건데 얘는 더 쉬워요. 데이터 그리드 뷰 자체가 그 테이블 형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잠깐 몰라 인포 여기다가 데이터 소스 해서 그냥 보여주고 싶은 테이블을 뿌려주면 돼요. 이건 테이블 이름이 들어가겠죠. 인덱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죠. 뷰에서 선택을 한 거를 뿌려줄 테니까 그냥 뿌려주면 돼요. 이거 한번 뿌려줄 거고요. 이거 없으니까 이름은 새로 등록을 해줘야 되고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한 다음에 일반을 선택하면 이렇게 팍 뿌려줄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중에서 뭐 숫자 적는 거랑 이 컬럼 크기 맞추는 거랑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긁어 올게요. 요거 그냥 적으시면 돼요.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고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요거 데이터 그리드 뷰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간단하게 선택을 딱 하면 여기 화면에 바로 여기 크기랑 이렇게 다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뻑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에러가 딱 뜨죠. 예외 처리가 됐는데, 왜냐면 테이블이 이미 들어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처리를 조금 해줘야 돼요. 지금 일부러 띄운 건데, 데이터 셋 자체가 이미 테이블이 하나 들어 있으니까 똑같은 이름의 테이블을 못 넣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데이터 셋에 테이블이 있으면은 데이터 셋 안에 있는 테이블을 그냥 가지고 오면 되겠죠. 요거 컬럼을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체크를 하나 할 건데요. 위에서 맨 위에서 체크를 하나 하고 들어올 거야. 테이블이 있는지 체크를 할 거고요. 데이터 셋 안에 지금 내가 선택한 테이블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볼 거냐면 데이터 셋 안에 테이블 중에서 컨테인 이 이름에 대한 테이블이 있는지 개체가 있는지를 볼 건데, 테이블의 이름은 지금 보면은 콤보박스 레지스트리 이거 일반이라는 테이블이 있는지를 볼 거기 때문에 이 일반이라는 테이블이 있으면 비체크드 테이블에다가 true.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데이터 셋 안에 이 일반이든 2반이든 3반이라는 선택된 테이블이 있으면 얘를 true로 하고 빠질 거고요. 있다라고 하고 빠질 거고, 없으면은 없다라고 하고 그냥 있겠죠. 그러니까는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것만 체크를 하면 돼요. 얘를 체크를 해서 얘가 true면은 있는 거고 false면은 없는 거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포이치문 돌려가지고요. 데이터 셋 안에 있는 테이블을 다 가지고 와서 봐도 돼요. 여기에서 데이터 테이블 불러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테이블 네임을 컨택해도 되겠죠. 아이템 테이블 네임, 테이블 이름을 뭐 컨테인이든 이퀄이든 써가지고 똑같은 거 쓰면 되겠죠. 이거 그대로 써서 있으면 true, 없으면 그냥 빠지면 되고,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근데 이거 조금 길잖아요. 이게 조금 더 낫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돌리셔도 상관없는데 부하를 생각하면은 이게 조금 더 덜 먹고요. 근데 지금 이 정도는 부하도 거의 안 먹을 거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디서 쓸 거냐면 데이터 테이블은 일단 여기다가 선언을 했죠. 데이터 테이블을. 그 다음에 여기서 생성을 할 건데 생성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미 있잖아요, 일반이. 그러니까 만약에 비체크드 테이블이 없으면, 위에서 true만 있다 그랬으니까 없으면 테이블을 만들고요. 만약에 있으면은 데이터 테이블 선언한 데다가 테이블을 그냥 가지고 오면 되겠죠. 데이터 셋에 있는 테이블을 현재 테이블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냥 데이터 셋 안에 있는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여기 선언한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넣어줬어요. 이러면은 뭐가 틀려지냐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까지 같이 넘어가겠죠. 테이블에 이전에 데이터를 넣어놨으면 그 데이터도 같이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계속 생성했으면은 계속 한 줄만 생겼을 텐데 기존에 저장돼 있던 거를 가지고 왔으니까 거기다가 로우를 추가하면 두 번째 줄도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만들어 준 거고요. 쭉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생성된 테이블을 이까지 로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테이블을 신규로 생성을 하든 그 다음에 있던 걸 가지고 오든 뭐 어쨌든 가지고 와서 여기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로우를 가지고 오고 등록할 로우를 만들었죠.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만들었으니까 이제 등록할 때 기존에 테이블이 있으면, 그러니까 뭘 하려 그랬냐면 이것도 선택의 문제기는 한데 별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데이터 테이블 로우를 일단 등록을 했잖아요. 여기다가 데이터 테이블 로우를 등록을 했는데, 이거를 등록을 한 뒤에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셋 안에다가 if를 걸어가지고, 만약에 테이블이 있으면, 이 테이블이 있으면 이 테이블을 삭제를 하고요. 데이터 셋에 있는 테이블을 좀 삭제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remove 하면은 테이블이 들어가야 되니까 remove as를 한번 인덱스를 넣을 수 있고요. 맞나? 테이블스. 여기 보면 이름으로도 삭제할 수 있거든요. 요거 해서 테이블 이름을 어디 갔냐 했어. 콤보박스 이거 저장해 놓든지 아니면 변수로 만들든지 할 걸 그랬네요. 그래서 테이블을 지우고요. ds.tables.add 해서 이렇게 새로 넣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데이터 테이블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줘도 되고요. 이렇게 신규로 넣어줘도 되고요. 이거 아니면 이거는 조금 비효율적이고요. 아무리 봐도 기존에 있는데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에 있는 거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비체크드나 테이블이 있으면 뭐 할 거냐면 데이터셋에 있는 테이블에서 테이블을 찾아와서요. 여기에다가 바로 로우스 애드 로우를 등록을 하면 돼요. 굳이 지울 필요는 없죠. 테이블을 다 지웠다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로우만 추가를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셋 안에 있다고 테이블 수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위에 했던 것처럼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로우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도 등록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등록을 하고 얘를 바꾸잖아요. 근데 얘를 바꿀 때만 이벤트가 올라갈 거라서 이 이벤트들이 다 안 먹어요. 보면 그래서 요 버튼 클릭 이벤트를 메소드처럼 쓸 수 있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메소드잖아요. 메소드니까 버튼 클릭 이벤트를 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브젝트 인자들을 뭘 넣어주느냐. 근데 실제로 요 보면은 이 이벤트를 가지고 와서 여기 안에선 하는 게 없잖아요. 여기 샌더도 실제로 쓰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함수만 호출해줘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샌더는 뭐 아무거나 넣어줘. 현재 디스 자기 자신을 넣어줘도 상관없고요. 뭐 안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이벤트는 없이. 그래서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등록하면서 밑에 함수들도 한 번 더 호출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것도 뭐 2반도 넣어가지고 만들면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등록해서 보면은 등록이 되고요. 3반 같은 경우도 이건 아무거나 넣을게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건 테스트니까요. 뭐 중복도 아직 안 막아놨고 그런 식인데, 뭐 어쨌든 그냥 등록되고 화면 확인하고 뭐 이런 것만 보시죠. 제가 딴 때처럼 막 제가 익숙한 이름들을 막 하려고 하니까 넣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러오시면 되고요. 마지막 거는 보시면 삭제만 하면 되겠죠. 삭제는 별로 안 어려워요. 삭제도 마찬가지고 테이블 불러올 때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삭제 같은 경우도 삭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선택한 로우 있잖아요. 여기 딱 보면 일반인데 남자고 등록을 막 하면 이 행을 선택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 행번호를 가지고 와서 이걸 누르면은 이 행을 지워버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개의 행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현재가 셀렉트 된 행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 뭐냐면 데이터 그리드 뷰에서 셀렉트 이벤트 셀렉티드
로우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데이터 뷰에서 선택된 행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인트 형태로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로우스예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건 하나만 선택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첫 번째 거 여러 개를 선택하면은 여러 개 선택된 줄번호가 이렇게 쭉 들어갈 거거든요. 그 중에서 선택된 첫 번째 거, 나중에 다 지울 거면은 다 가지고 와도 되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씩 지울 거니까 그냥 첫 번째로 선택된 거에 대한 인덱스 값을 가지고 와서 셀렉트 로우에다 넣어줄 거고요. 이거는 데이터셋 테이블의 테이블 이름은 요거 cbox view class text라고 하는 선택된 테이블을 가지고 올 거고요. 여기에서 로우스 안에 있는 선택된 로우스를 지우면 되죠. removed 아까 지울 때 removed remove 하면은 보면 로우를 가지고 오고요. remove as 하면은 인덱스를 가지고 오죠. 우린 지금 인덱스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인덱스로 지우면 되죠. 지웠어요. 근데 지우고 난 다음에 갱신이 필요하니까 changed 이벤트를 한 번 더 태워주면 되죠. 실제로 안 바뀌었지만 강제로 이벤트를 하나 태워준 거야. 이거 이렇게 안 달라면 정식적인 방법은 하나 만들면 되죠. view 뭐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얘를 버튼을 눌렸을 때 얘를 호출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도 다 얘를 호출해주면 되죠. 얘도 얘를 호출해주면 되고요. 이게 정식이죠, 일단은. 근데 뭐 저렇게 호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넣어가지고 등록하고 하면 일반 선택하면 이렇게 남자 여자 순차적으로 등록되는데, 중간 거 지우려면은 삭제하면은 중간 것만 지워졌죠. 이것도 하면은 밑에 것만 지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건 간단하게 데이터셋을 3개만 등록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거의 요 그림을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셋 테이블이 기본이 되는 거고요. 이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했던 거고, 이 테이블을 만들려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로우만 적었는데 컬럼도 등록을 했었었죠. 근데 이거 컬럼 같은 경우는 테이블 생성할 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뺀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테이블에 대한 로우 값들을 받아와서 만드는 부분, 로우를 만들어서 이 테이블에다가 끼워 넣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들을 데이터셋에다가 다시 등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데이터셋에 있는 것 중에서 뭐 선택하는 테이블 값 중에 뭐 하나의 로우를 가지고 와서 값을 바꿀 수도 있고요. 값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보통 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DB 부분이 빠졌다 뿐이지, DB에서 자료를 불러와서 등록하고 뭐 테이블에 넣어주고 이걸 다시, 그러니까 쿼리를 써서 DB에서 들고 오는 부분이랑 나중에 자료 다 만들고 이 테이블을 쿼리를 써서 DB에 넣어주는 부분, 뭐 이런 게 조금 빠졌을 뿐인데 기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부분도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자료 구조를 간단하게 본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링크드 어레이, 링크드 리스트, 뭐 솔티드 리스트, 뭐 이상한 거 많은데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구조예요. 기본 구조. 기본 구조 중에서 조금 참고해야 될 부분들만 쭉 딴 거고요. 나머지 파생되는 것들도 조금 더 찾아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테이블도 있고 데이터 뷰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다음에 하시죠. 많아지니까요. 기본적인 요것만 아시면은 기본적인 테이블들은, 기본적인 자료들은 전부 다 이제 주고받고 뭐 아니면은 수정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뭐 심화 과정이라든지 좀 더 넘어가면은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조금 이제 C샵 할 때 약간 이제 여기에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거를 할 거예요. 델리게이트를 할 거예요. 이거 정리 중인데 여하튼 델리게이트라는 놈을 할 건데 델리게이트에 대해서 최대한 좀 짱구를 굴려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 이번 원래는 한 저번에 뭐 어디까지 했더라? 저번에 클래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복습 강의를 한번 했잖아요. 그게 벌써 12강 13강? 어디였는지 모르겠다. 오버라이딩까지였었나? 오버라이딩까지 했던 것 같은데 뭐 자전거 나오고까지 하여튼 한 몇 강까지 했었는데 또 좀 쌓였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이제 몇 개 안 남았거든요. 델리게이트 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 좀 하고 뭐 이러고 나면은 마무리를 지을 건데 복습 강의를 한번 더 시간 날 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들어서 마무리를 꼭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